오베드림의 캔디 화이트라는 님이 정리해준 글인데요. 그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우 잘 정리한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잘 정리한 글이길래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제2의 IMF 준비하세요 입니다. 현업해외사업부입니다. 아무래도 업무 특성상 여러 나라 정황이나 우리나라 거시경제 쪽을 안 들여다볼 수 없는데 이제는 막다른 길에 다다른 느낌입니다. 이 불황이 장기화될 것 같아요. 근데 열받는 것은 조금 더 슬기롭게 대처했다면 이 질환 안 났을 수도 있다는 점이죠. 일단은 전체적인 무역수지 적자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야, 아름답습니다. 이때가 대선이죠. 당선되고 나서부터 무역 적자가 시작이 됩니다. 작년 3월부터 계속 적자입니다. 아마도 이번 달도 적자일 확률이 99%입니다. 이러면 1년 연속 적자 누적입니다. 적자 누적액은 어림잡아도 611억 불 정도 적자입니다. 언론에서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 급감만 떠들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다른 부분도 한번 같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그러면 반도체 수출이 얼마나 나쁘길래 어용 언론까지 난리를 칠까요? 반토막이 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나아질 희망이 없습니다. 거기에 삼전이랑 SK하이닉스는 대규모 설비 투자 진행 중입니다. 더하기로 미국까지 난리입니다. 한마디로 반도체 쪽은 진퇴양난입니다. 어떤 이찍이 삼전의 주품목은 파운드리라고 개드립 쳤던데 그것은 작년까지 언론이 강제로 띄워준 것이고 실상은 TSMC의 완패입니다. 가장 좋은 예로 갤럭시 S23에 들어가는 APU가 기존 삼전이 만든 퀄컴 칩에서 TSMC가 만든 스냅드래곤 8 젠2로 바뀌고 나서 발열도 잡고 전력 소모량도 잡고 성능도 잡았다는 사실만 보면 대충 양사 간의 기술 격차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위에 그래프를 보면 대중국 수출이 줄어든 것은 22년 6월부터 소폭 하락입니다. 반도체 수출액 추이 그래프와 약간은 추이가 맞아떨어집니다만 꼭 반도체만은 아닌 듯합니다. 어찌되었던 그동안 쭉 흑자를 내던 대중국 무역에서 적자로 전환하였다는 것이 충격이 큽니다. 대한민국의 큰 시장 하나가 없어진 겁니다. 거기에 갤럭시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스마트폰은 현재 삼전이 시장 철수를 고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소문이 돌 정도로 안 좋습니다. 국내 뉴스에서는 괴물폰 출시, 해외 시장에서 플립 대성공 등등 호재가 계속되는 듯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지만은 실제 무역 데이터를 보면 확실히 위기입니다. 자, 여기서 왜 10월달 실적이 쇼크냐 하면 22년 8월 10일에 플립4와 폴더4를 공개하였고 8월 말부터 출시하였기에 10월달 완제품 수출 급감은 삼전에게 있어서 매우 큰 충격입니다. 이전 제품인 플립3, 폴더3, S22 등이 삼전에서 만든 APU 칩의 발열 문제로 클럭수를 강제로 낮추는 GOS 때문에 큰 홍역을 치렀고 울며 겨자 먹기로 TSMC에서 제조한 APU를 대거 채용한 첫 제품인데도 월드 프리미어에 등극하는데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아이폰 부품사들의 실적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즉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경색으로 인한 수출 급감이 아니라 갤럭시만 안 팔렸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다른 데서 잘 다루지 않는 얘기니까 이거 좀 충격적이에요. 자, 이 표는 선박 건조에 사용되는 후판 가격 추이입니다. 23년 자료는 아직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결코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았을 듯 합니다. 조선사에서 경력직 용접사들의 단가를 인상 안 하려고 발악을 하고 해외 기술자라는 이름으로 값싼 노동력에 혈안이 돼 있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원자재값, 특히 후판 가격 상승으로 선박을 만들어도 떨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건조하고 있는 선박들은 잘하면 이윤 제로, 잘못하면 적자입니다. 한때는 전 세계 선박 발주량 중에 대한민국이 싹쓸이했다, 어쨌다 난리를 쳤던 언론들 이런 내용은 잘 안 적습니다. 그냥 만드는 족족 무료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저도 몰랐어요. 지금 선박용 후판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계약한 발주받은 물량을 지금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가 난다. 그러니까 용접공들의 임금을 인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충격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나마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품목들의 현재 성적표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반도체는 잘 알 거고 컴퓨터 주변 기기 이건 뭐지 하실 텐데 그냥 디스플레이입니다. 안 팔려요. 거기에 백색 가전도 지금 난립니다. 들리는 업계 소문으로는 대기업 창고가 재고로 꽉 차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것들 실적이 지금 다 안 좋다는 거예요. 그나마 계속 잘 나가고 있는 품목은 2차 전지 완제품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해외 생산 기지를 대규모로 건설 중이라서 언제까지 메이드 인 코리아로 수출할지는 미지수입니다. 2차 전지보다 더 잘 나가는 품목은 양극재입니다. 그래프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데이터는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양극재의 원재료인 리튬, 니켈, 코발트의 국제 가격이 급등하여 수출가액이 증가한 것도 있기에 수출량도 함께 들여다봐야 하는데 그 데이터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양극재 회사들의 기밀사항이기도 합니다. 주력 산업들이 지금 목발 짚고 있는데 물가는 살인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요즘 서울 시내 밤 9시가 넘어가면 길거리가 썰렁해지죠. 딱 유럽이나 일본 모습입니다. 그쪽이라고 밤새 안 놀고 싶겠습니까? 버는 것보다 물가가 비싸니 일찍 집에 가서 잠이나 퍼 자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에도 슬슬 정착하고 있습니다. 택시 요금 올라서 택시 승객이 없다고요? 물론 요금 오른 여파도 있겠지만 이제는 그 택시비도 서민들이 부담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일본 애들이 자기 돈으로 택시 거의 안 타듯이 딱 그런 수순으로 우리나라도 진입했다고 봅니다. 코인 열풍, 10만전자, 갭투자 열풍 이제 다 소용없습니다. 비리는 거 빨랑 갚고 현금 자산 몰빵하세요.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프나 자료를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의 현 상황을 잘 정리한 글이라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봤습니다. 물가가 그래도 이번에 조금 꺾였어요. 2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물가 상승률 4.8%, 5.2에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납득이 안 되죠. 실질 소비자 체감 물가는 너무 많이 올랐는데 2월달 들어서 물가가 내려갔대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뭐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내려간 것 같은데요. 이걸로 지금 한은은 금리를 동결한 거에 대한 면피가 좀 된 거죠. 하지만 해외발 리스크, 대한민국의 경제 리스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앞에서 본 것처럼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들이 지금 전부 다 곡소리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걱정입니다. 희망이 없는 거죠. 대한민국이 지금은 힘들지만 미래는 밝다. 이러면 버티겠는데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아예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한테 그냥 우리나라의 미래산업 싸대기를 계속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이미 따기 한 대 맞았죠. 따기도 아니고 죽탱이 한 대 맞았어요. 반도체까지 좀 있으면 배터리도 갑니다. 한국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모든 산업이 지금 위험한 상황. 지금 현재 실적도 너무 안 좋다. 삼성전자 반도체도 안 좋은데 완제품, 대표 상품인 스마트폰, 갤럭시도 안 팔려. 대한민국 경제 앞으로 희망이 더 없다. 안전벨트 스스로 찾아서 잘 묶어 넣어야 된다. 빚 빨리 갚고 현금 자산 몰빵해놔야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